얘기인데요. 사실 이 책은 일본 마감 분특이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이건 또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든 게 일본에서 나온 원래 책이 없어요. 이게 그 번역자가 여기저기 그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글들을 다 뒤져갖고 그다음에 작가 소개도 아주 그러니까 짧은 글들인데 작가 소개는 되게 길어서 1년 내내 미안했어요. 너무 공을 많이 들여갖고 예. 그래서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작가들이 어떤 일을 보이는가 하는데 1장은 쓸 수 없다. 2장은 그래도 써야 한다. 3장은 이렇게 글 쓰며 산다. 4장은 편집자는 괴로워.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이 책 내용을 소개한다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글 쓰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복불복으로 아무데나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됩니다. 예. 근데 진짜 난다긴다는 일본 작가들도 마감에 쫓기니까 그렇죠. 정말 아주 뭐 별의별 별명을 다 하더만요. 그리고 예, 특히나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. 일본이 잡지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잡지 편집자한테 시달리는 얘기가 나오죠. 네네네. 자꾸 원고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글이 들어가면 잡지에 대한 구독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설국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너랑 나랑 얘기한 걸 글로 써도 되냐? 써도 된다. 그래서 그게 나와요. 맞아. 편집자가 작가한테 우리 잡지가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글 좀 써달라. 난 바쁘다. 못 쓴다. 제발 좀 써주십시오. 아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재촉하면 어떡하냐. 못 쓴다니까. 그래도 꼭 써주십시오. 당신 글이 들어가면 우리 잡지가 잘 팔립니다. 아,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얘기를 쓰랴? 써주십시오. 그래서 썼어요. 그런 식의 얘기라든지 그리고 뭐 가장 낭만적이라 해야 되나? 잡지 마감이 오니까 도저히 그 스트레스 못 이기니까 알코올로 해소하는데 마감은 여전히 뒤로 미뤄지고 뭐 그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 생각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내가 왜 지금 원고를 마감을 하고 짓을 해야 되나 지금 가서 애들이랑 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사실 뭐 일본 작가라고 해서 하여튼 다를 바 없지 그래서 이 책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꼭 그냥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니까 글 쓰는 데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 또 글 쓰는 게 어려워서 특히 일반인인데 글 쓰는 게 어렵다. 어려워하지 마세요. 이 책 읽으면 누구나 다 어려워하니까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정말 글을 아직 프로가 되지 못해서 글을 아직 남한테 발표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SNS에 올리는 글도 마감할 때는 늘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 아니 무슨 일본에서 대문으로 알려져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저러는데 내가 마감할 때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건 뭐가 문제야? 그러니까 뭐냐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 다 똑같이 마감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지금 나랑 이 사람들은 뭔 차이냐?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쓴 거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 결국은 편집자랑 대화를 글로 쓰잖아요. 심지어는 편집자가 작가이기도 해요. 자기는 원고를 마감해서 문해지를 내면서 다른 문해지의 원고를 써야 돼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. 친구가 마감을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내가 너를 작가 명단에서 빼버릴 거야. 그러니까 쓸 때는 자기도 마감 못하면서 편집하는 데서 마감이 되게 중요해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마감에 대한 공포는 다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쓰시면 된다. 쓰면 동급이 된다. 이런 데 좀 많이 격려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. 마감에 대한 공포를 느껴보신 적 많으세요? 그러니까 마감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글을 쓰게 하죠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네. 공포라기보다는 기한이 있으니까. 반드시 있으니까 특히 이제 신문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끔찍한 거잖아요. 인터넷이라면은 문제가 안 돼. 인터넷 신문은 정말 제가 그 옛날 그 프레션에서 북섹션 할 때 그 편집위원 같이 참여했는데 정말 버젓이 펑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오, 진짜 무섭다. 정말 무섭죠.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니까 그건 부담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욕을 바가지로 할 뿐이지 매체가 받는 타격은 없는데 종이 신문에 제가 쓸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. 지면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빈칸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죠. 없네. 막 예를 들면. 예전에는 그런 사고 대비 원고를 한두 편을 갖고 있고 그러겠는데 땜빵 원고 일종의. 땜빵 원고. 근데 요새는 신문사들이 안 그래요. 네. 그래서 누가 빵꾸 내면 빈칸. 그 완전히 저는 기자가 완전히 그냥
이런 잡초 정도가 편집장할 되는 때 여별 온 거 반드시 많이 나요. 네네네. 그래서 내부는 기사 쓰는 거는 급하게 쓰니까 네네네. 그걸 여벌로 이렇게 시의성 있게 놔두는데 제가 이제 출판전을 출신인데 출판전 할 때 서평 원고는 반드시 또 남겨놔요. 그래서 몇개 남겨놔서. 기사가 그러니까 서평이 펑크나도 그걸 메우고 기사가 뭐가 잘못돼도 그걸로 메우고. 제가 이제 이 책을 한참에 읽고 있는데 제가 고양신문의 칼럼을 지금 7년째 연재하거든요. 네. 한 달에 한 번씩. 근데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음. 근데 이제 칼럼을 써야 돼. 그래서 이제 칼럼 제목들은 정해놨어. 그런데 뭐냐면 좀 선거 기간인데 이 선거 기간에 우리가 지금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보자. 그런 고민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던데 뭐라고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믿으면 안 된다. 그렇지, 이제 그렇지. 약간 그런 지적질을 하는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너무 스케일이 방대하잖아. 그렇죠. 그리고 생각해보니까는 내 삶이 너무 초라한 거지. 뭐 전기료도 못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일러도 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아니 저서 재벌이 무슨 말을 수도 터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다. 그래가지고 그런 원고를 쓰려고 했으나 내가 지금 나를 되돌아보니 인생이 꿀꿀해서 내가 도저히 그런 원고를 쓸 수가 없어서 이번 원고를 못 쓰게 됐다. 네. 그렇게 해서 글을 원고를 보낸 거야 내가. 네. 그래서 쓰지 못한 원고란 제목으로.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문학적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스타일하고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나름대로는 문학적 장치,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노는 모습과 일상적인 시민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괴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내 사례인 것처럼 인 거죠. 내 사례이긴 한데 어쨌든 내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쓰지 못한 원고라고 해서 제목이 여기 보시면 제목이 쓰지 못한 원고입니다.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칼럼을 이거 좀 크게 잡아주시죠, 크게. 칼럼을 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문제야. 칼럼을 내고 나서 전화가 빗받친 거야. 한 명은 날 염려하는 전화. 아니 어떻게 뭐 보일러도 고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염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고양신문 같이 정론지에다가 이렇게 장난스러운 원고를 쓰는 이런 필자를 계속 그 칼럼니스트로 해야 되느냐라고 정중한 항의성 레터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야 이게 나는 장난은 아니지만 이 문학적인 어떤 뭐랄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원고를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쓰지 못한 원고를 쓰게 됐다로 끝났거든요. 책에 보면 재밌자고 하는데. 네. 책에 보면 말 그대로 그 아까 그 편집자한테 그 얘기를 써도 되냐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예 칼럼으로 쓴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못 쓰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써가지고 그렇지. 아무 내용도 없잖아. 맞아. 난 못 쓰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그걸로 그냥 칼럼을 써버리는. 네,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내가 있고. 이제 그런 이 책 때문에 그런 거야. 이 책 때문에 이 책 소개해줘가지고 한참 재밌게 읽다 보니까 내가 빠져든 거지. 이런 얘기도 나와요. 쓸 수 없는 날에는 아무리 해도 글이 써지지 않는다. 나는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.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아니다. 아니 볼 일도 없는데 여긴 뭐하러 들어왔지?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위경련이 일어난다. 그런 얘기 뭐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책을 보면서 상당히 그냥 다들 셋 다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얘기하면 다 이 책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 작가들의 그 엄살과 아니 엄살이 아니야. 실존이야. 실제 실존. 그러긴 해도 과장돼 있는 게 좀 있는데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글만 쓰려고 그러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근데 본인이 글 쓸 때는 어때요? 아니 출판 사장이나 저러는 거야. 지금. 출판 사장이니까 마감이 쓰기 하죠. 그 마감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. 물론 마감이 있어야 쓰는데 마감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쓰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엄청 징징거리고 그러니까 페북이 엄청 징징거려요. 그게 약간 간 보는 것도 있고 요즘엔 좋은 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친구 저도 가끔 그러는데 SNS에 일정하게 아이디어를 올려보는 거예요. 그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으면 글 쓰고 좀 약간 싸하다 그러면 안 하고 안 쓰고 그냥 그러는 건데 주로 뭐 간 보기보다는 징징거리는 쪽으로 그냥 한동안 해봤더니요. 그래서 좀 간 보려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게 예고편 같은 거 올리는 거구나. 네, 이런저런 주제를 생각났던 걸 막 그 SNS에 쓸 때는 좀 마음이 편하니까 막 쓰잖아. 네네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아 요거 써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갖고 써보면 쓰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또 쓸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걸 쓰게 되고 이러는데
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어요. 저는 마감 지키는 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. 마감은 지켜야죠. 마감을 지키는 건 유명한데 마감을 너무 일찍 지켜가지고 예를 들면 뭐 다음 주까지 원고 주세요. 그러면 나는 오늘 줘 원고를. 어마어마한 성실. 그럼 그 사이에 뭐 지진 나고 뭐 이런 것들. 아, 그 시의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 꽃감을 준비해 놓는 그 꽃감을. 그거는 좋네요. 이거는 글 순서가 엄청난 미래. 성실성 그 자체는. 그거는 쉽지 않은데 사실. 그래가지고 보통 칼럼 요청하면 나 그날 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미리 써놨어 이렇게. 이게 그 작가들도 대충 알고 있고 편집자 이제 저는 편집자이기도 하니까 대충 아는데 책 마감, 잡지도 월간지 마감, 주간지 마감, 일간지 마감이 다 달라요. 그러죠. 생리가 다르지. 일간지 마감과 주간지 마감은 죽음이지. 죽음이지. 그거는 한 2시간만이라도 어기면 그거는 뭐 퇴출. 다시는 얼굴 못 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월간지 마감은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3, 4일 정도까지 마감을 어겨도 되고요. 이 사람들이 책 마감은 정 마감으로 생각을 안 해. 책 마감이 그렇지. 책 원고 마감은 마감은 1년을 어겨요. 심지어는 어렵잖아. 5년을 어겨. 5년. 그 두터운 글을 쓰려면 당연히. 저는 계약금 물어준 적도 있었는데. 그 뭐지? 책 마감은 그래서 마감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하는 전작으로 쓰는 분들이 대단하죠. 아, 그러니까. 박완수 선생이 말하자면 남옥으로 전작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옛날 여성동화 장편 소설이 다 맞아, 전작으로 맞아. 나오는데 연재하지 않고 전작 쓰는 작가들 보면 좀 대단한 거 좀 같아요. 놀라운 것 같아. 정말. 그게 뭐 성실성이랄까. 그러니까 또 말하고 싶은 욕망, 열망 이런 게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면 연재한 매체와 담당자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나는 그거 이렇게 저는 잡지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그건 진솔하게 느끼죠 제가. 이 사람 정말 고마워하는구나. 또 고마울만 하고. 난 이 책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요. 아니, 책은 보셨어요? 다는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중간중간 뽑아서 정말 봤죠. 복감 빼먹 이렇게 보면 이렇게. 그렇게 봤어요. 빼도 빼려고도 되는 책이니까. 작가의 마음들도 동감이 되는데 이 네네. 징징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머릿속엔 하얗고 쓸 건 없고 근데 한편으로 이 찾아다니는 편집자들 마음이 나는 또이 대선생님들도 있고 뭐 그냥 중박 선생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집자들이 이 작가들한테 원고 독촉할 때 원고 독촉하면 알잖아요. 더 안 쓰여진다는 걸 편집자들이 알거든요. 저는 독촉도 못 저는 하고. 원고 꼭지가 끝나면 편집사 전화해. 나 지금 한 꼭지 끝났는데 뭐 맛있는 거 사줘. 이게 말도 못하고 마감은 지금은 애가 타는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편집자들의 애환이 나타나는데 고수 편집자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. 전화해서 내일이야 마감이. 그러면 전화해서 선생님 오늘 날씨 되게 좋습니다. 한번 산책하고 오세요. 뭐 벚꽃도 폈어요. 그러고 끊는다는 거야. 원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. 무섭게. 근데 작가는 다 알거든. 내일이 마감인 거.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.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. 근데 뭐 편집자가 열심히 해서 마감이 되나? 일단 별로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. 필자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우리 지금 환경이 민방한 게 마감을 해서 책을 내서 같이 이렇게 책을 알리고 팔아서 출판사도 살고 저자도 생활이 돼야 되는데 출판사는 여러 권이니까 그나마 나오면 유지가 되지만 그 저자의 책이 나와서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. 지금 너무 책들을 안 읽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 재촉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. 아니 실제로 영화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서도 그렇죠. 네. 그 개봉 시기를 뒤로 늦추는 그렇죠. 이유가 이번에 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개봉 못한 게 뭐 이렇게 쌓였다는 거 책도 그러지 않을까? 책도 다 책은 뭐 그러진 완전 않은 집에서 것 같아요.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책은 좀 덜해요. 일반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출판사들이 괜찮았다고 그래요. 책 판매가 오히려,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것도 특히 어린이 책이 있으니까 또. 그것도 1,000원으로다가 장기화되니까 그것도 다 넷플릭스로 갔나? 원래대로 원래보다 못하게. 그래서 네. 그것도 작년 얘기예요. 작가들은 마감하느라고 신경 쓰고 출판사는 또 책도 만드느라 고생하고 그런 지식의 생태계의 이야기들이 아주 잘 드러난 책이 이 작가의 마감이라는 책입니다. 워낙 번역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에 대한 정보가 정말 애정 어린 정보가 꼼꼼하게 잘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일본 문단을 좀 이렇게 보게끔 만드는. 그렇죠. 네. 우리가 네, 번역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했네요. 이 안은미라는 번역자인데 네네네. 제가
얼핏 어디서 읽었나 했는데 이거를 본인이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. 전부 뽑아서 이게 뭐 편수가 뭐 엄청 많잖아요. 이 편수들을 전부 읽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간하자고 이렇게 했던 책이 모양이더라고요. 내가 안인미 작가 책을 번역한 책을 내가 몇 개 읽은 것 같아. 번역도 좋고 뭐 이분이 편집자 출신이자 일본 문학 전문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이 책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뒷날개 보고 술집 학교 아, 예. 이거 내가 주문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. 네네네. 깜빡하고 내가 그거 가져올 뻔했어. 사실은 이 편집의 승리이기도 합니다. 이 편집이라는 건 편집자, 교정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자가 역근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지. 네, 예, 그 사람의 맞아요. 승리이기도 네. 해요. 하여튼 그 정말 그 뭐랄까 일본에서도 없는 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역수출이 되나 이렇게 되면? 모르겠네. 저작권이 저작권이 없는 없으니까. 책이니까 네, 어쨌든 이 작가의 네. 마감은 그 누구한테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. 편집부터 번역,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소개해주는 그 자상함, 그 다음에 가격까지 해서 이거는 정말 그냥 사봐.